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첩 이야기, 간첩 김동식의 대남 정치공작 제2회입니다. 1차 침투 공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간첩 김동식의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동식은 본명이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이 본명을 석자를 발치한 이유는 현재 성견에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본명은 이모 씨였으나 간첩 활동을 하면서 공장 명칭이 조졌는데 체포 당시에 1995년 체포 당시에 공장 명칭이 김동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김동식으로 호칭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1962년생입니다. 황해남도 용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창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북한은 이 교육 체계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가 통합했기 때문에 고등중학교라고 합니다. 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 부서인 사회문화부에 차출이 됩니다. 이게 공작원으로 이제 선발이 된 거죠. 이 선발 과정과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는가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명칭은 대학이지만 실제로는 간첩 양성소입니다. 4년 동안 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일명 금성정치대학에서 바로 공작원 교육을 마칩니다. 마치고 다시 연락부죠, 사회문화부에 배속이 됩니다. 배속이 돼가지고 해외 소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모습을 갖다 실제 안 하기 때문에 소위 적고화 교육이라고 그래서 김동식이 침투할 이 대한민국을 사전에 경험하기 이전에 해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한 보름 동안 가서 이 서방 자본주의 세계를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990년 바로 이제 침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침투 당시에 이 김동식은 조원이었습니다. 권중현이라는 50대 이 공작원이 조장이었고 김돈식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식. 그런데 이 권중현이나 김동식이라는 이 소위 간첩 명칭이 성명이 다 이게 실제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실제하는 사람의 실제 이름을 따고 그분의 주민등록을 딱 도용해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딱 만들어 왔어요. 북한에서 정교하게 유지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공작이 이렇게 정교합니다. 그러면 이 권중현이는 누구냐? 부산 서구 대신동에 사는 권중현이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의 신분을 도용한 거죠. 김돈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돈식이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김돈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그대로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도용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비합법적이죠. 그래서 언제 침투하느냐? 1990년 5월 26일 날 바로 이제 남포 해상연락소를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이 간첩선을 타고 저 중국의 산동반도에 가서 거기에서 도착을 해서 각종 유류품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필품을 다시 보충을 받고 또 기름을 넣고 그래서 산동반도를 출발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제주 해상 공해상까지 갑니다. 여기에 자선이 이제 멈췄습니다. 모선이 멈췄고 모선에서 자선으로 옮겨 탑니다. 이제 반잠수하다. 그래서 자선으로 옮겨 타가지고 제주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주시 서귀포에 있는 보목동이라는 해안 앞에까지 도착합니다. 도착을 해서 그 자선에 타고 있는 두 명의 안내조의 안내를 받아서 권중현과 김돈식이 바로 헤엄을 쳐가지고 또 갯벌을 건너가지고 서귀포시 해안으로 바로 침투를 한 겁니다. 이때가
1990년 바로 그 5월 30일경이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잠수복을 다 벗고 가져온 평상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제주 시내 서귀포로 진출을 합니다. 서귀포에서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현지 적응격을 했습니다. 서귀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 가서 제주에서도 2, 3일 머물면서 현지 화격을 하고 바로 제주에서 카페로를 타고 바로 이제 목포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목포로 와서 목포에서 통일호 열차를 타고 서대전으로 오죠. 서대전에서 이제 유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성에서 그 온천 있는 그 유성, 대전 유성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공작 활동을 개시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 영등포역에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그 미리 약정된 바로 10년 전에 침투한 1980년에 침투해서 현재 지금 10년 동안 압력하고 있는 바로 이 고정간첩, 거물급 고정간첩을 접선하러 갑니다. 자, 간첩 진동식이 침투할 때 세 가지 공작 목표가, 첫째, 10년 동안 압력하고 있는 바로 북한의 거물급 공작원이죠. 북악산을 직접 접선해서 북악산을 접선하고 대동 월북할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이 북악산의 양선 간첩 이선실에 대한 대우입니다. 이 간첩들을 갖다가 포섭에 성공하면 대우를 부여합니다. 실명으로 또는 위장명칭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우를 부여하죠. 그래서 북악산을 접선해서 북악산의 활동을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에 있는 우리 국내 내부의 운동권 세력을 포섭하라. 이 세 가지 지령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바로 제일 먼저 접선하는 게 바로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이라는 대우를 가진 거물급 간첩 이선실, 바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한 인물입니다. 이선실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 이선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선실을 도와서 이제 공작활동을 하는데, 공작활동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선실이 그동안 민중당 공작을 해왔는데, 이선실이 공작한 민중당 공작에서 상당히 중요시되는 인물, 포섭 대상자가 바로 손병선이었습니다. 민중당 대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 손병선을 포섭하는 거였습니다. 실제 이 권중현이, 같이 간 50대 이 검급 공작원 권중현이가 직접 이선실과 함께 손병선을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해서 손병선한테는 비봉산 11호라는 대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간첩으로서 필요한 교육, 통신 연락 방법, 또 기타 속성으로 간첩 교육을 시켰죠. 나중에 이제 대동월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중현이하고 김돈식이가 별개로 공작을 합니다. 별개로 공작을 해서 황인호를 포섭합니다. 이 황인호는 이 사북탄간 소요 사태 때 배후 주동자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인 책임인사를 맡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황인호를 포섭합니다. 황인호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권중현이가 직접 그 신대방역 근처 공원에서 이선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황인호를 만납니다. 만나고 이 김돈식이는 바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세태의 제압에서 만약에 적극 저항하거나 또는 투항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경계를 하면서 만약에 극렬 저항하고 도망갈 때는 독침으로 죽일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경계인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중현이가 다가가서 내가 북에서 왔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왔는데 우리 황 선생하고 조국 통일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황인호가 깜짝 놀랐죠. 아니 만나자마자 북에서 왔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이른바 그 담보 방송에 대한 약정을 합니다.
자, 8월 5일 날 밤 12시에 북한 평양방송을 청취하라. 주파수를 알려줍니다. 청취하면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 서울에 있는 박춘호한테 보낼 편지는 사정상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멘트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러면 난 줄 알아라. 그리고 8월 16일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멘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되면 그 다음날 나를 만나자. 8월 17일 날. 그렇게 약정을 헤어졌어요. 이걸 담보방송이랍니다. 북에서 침투한 간첩이 자기가 북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포섭할 대상자한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인호는 약정된 시간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간신히 맞춰가지고 평양방송을 청취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송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권중현에게 포섭이 되고 나중에 이제 권중현이가 교육을 담당한 저희 김돈식을 소개시켜 줍니다. 소개시켜줘서 이제 황인호에 대한 각종 이제 공작으로서 필요한 연락 방법이라든지 또 무기 또 통신 연락 체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황인호한테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특히 강원 지역당을 결성한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부터 보고를 했고 북한에서 지가 내려왔어요. 이선실 그 다음에 황인호를 데리고 직접 대동 원록해라. 그래서 날짜가 나왔습니다. 남은 날짜가 1990년 10월 17일 날 밤 11시 30분에 강화도에는 건평리 그 특정한 지점을 해서 거기서 접선할 것을 진행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권중현은 이제 이선실과 함께, 이선실은 김돈식과 함께, 이 권중현은 바로 황인호를 데리고 따로따로 출발을 해서 강화도에서 만나가지고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에 있는 북한 기지에 도착이 되죠. 도착이 돼서 거기서 마중 나온 작전부 부부장이라든지 사회문화부 부부장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날아가가지고 이제 사회문화부 부장 이창선 등등을 만나면서 구체적인 이제 공작 지령을 내렸죠. 이 과정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 이선실 사건과 황인호 사건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김동식이가 1차 침투를 해서 5개월 동안 서울에서 등에서 암약하면서 이룬 성과입니다. 이후에 이 김동식이는 바로 공화국 영웅총을 받았고 1급 국기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교를 받고 1995년 바로 이제 2차 침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2차 침투 때 국내 운동권 이인영, 김태년, 우상호, 그 다음에 고은 시인도 있고요. 한강호, 함웅쟁이 7명을 접선하게 되는데 그 접선 과정과 접선했을 때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